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설명이 필요한 챕터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먹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진도 나가면서 따로따로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넘어가시죠. 종류 파트는. 이렇게 넘어가시고 이제 페이지를 40페이지로 가보세요. 4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이 나오죠. 그럼 왜 목적이란 목차가 나오는 것인가? 잠깐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첫 시간에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성립됐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효력 요건까지 동그라미가 돼야만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효력 요건은 첫 번째 당사자 파트 효력 요건 공부했었죠. 당사자 파트 효력 요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이제는 뭘 공부해야 됩니까? 목적 파트 효력 요건을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 법률행위의 목적 이런 목차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목적 파트 효력 요건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죠. 우리가 이제 목적 파트 효력 요건을 공부하게 될 건데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이제 효력 요건이요. 이 목적은 목적이 존재한다고 해서 바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확정돼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파트 효력 요건을 볼 겁니다. 일단 본론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냐면 이 목적과 목적물이 똑같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이거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목적과 목적물 똑같은 말 아니죠. 글씨도 틀리잖아요. 이거는 틀린 개념이에요. 도대체 뭐가 틀린 개념인가 이거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서 갑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 간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계약을 갑과 을이 했다는 것은 갑과 을이 뭘 했다는 겁니까? 법률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뭔가?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의 목적이 뭔가? 이거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이 목적은 뭐냐면요. 양당사가 의도했던 법률 효과가 목적이에요. 그럼 갑과 을이 의도했던 법률 효과는 뭡니까? 갑과 을이 의도했던 법률 효과는 갑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는 거. 이걸 의도하고 있죠. 갑의 소유권을 을한테 넘기는 거. 소유권 변동, 권리 변동을 의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양당사가 의도했던 법률 효과.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이에 반해서 목적물은 뭐냐면요. 지금 이 X 부동산. 이게 목적물이에요. X 부동산. 그럼 목적과 목적물은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목적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목적물에 대해서 공부합니까? 지금 뭐에 대해서 공부하죠? 지금은 우리는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죠. 목적물은요. 물권법에서 따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법률행위 목적. 목적이 도대체 뭔가? 이걸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법률행위의 목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법률행위의 내용 이런 표현 쓰기도 합니다. 법률행위 내용.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되는 개념이고 이 목적은 양당사가 의도하는 법률 효과가 목적이고 이 효과를 다른 말로 법률행위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헷갈리시면 계약의 내용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약의 내용.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의 내용은 뭡니까? 소유권 넘기는 걸 의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시험에 나왔던 기본 지문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40페이지 보시면 파란색 1번 목차에 40페이지 파란색 1번 목차에 서설이란 목차가 나오죠. 서설 파트의 양가로 1번 내용을 다 비추 쳐놓으세요. 양가로 1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쭉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동그라미를 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어디요? 법률 효과. 이 단어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 효과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를 법률행위 내용이라고도 한다. 내용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과 목적물은 구별되는 개념이구나. 이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다시 이쪽 보시죠. 우리는 지금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양당사가 하는 목적은 목적이 존재한다고 해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첫 번째, 양당사가 의도하는 목적은 확정되어야 한대요. 확정.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도대체 뭘 의도하는지 확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국가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의도하는 목적이 뭔지 확정이 되어 있어야만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당사가 의도하는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트에서는 출제할 수 있는 지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출제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의도하는 목적이 확정이 돼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다시요. 계약 체결 당시에 의도하는 목적이 확정이 돼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설령 만약에 확정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당해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설령 확정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그 지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지금이 확정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확정 가능성만 있으면 당해 계약은 유효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그냥 케이스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경사진 토지가 있습니다. 이 경사진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예요. 이렇게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 이건 지금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거냐면 지금 건물 소유권이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졌는가.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건물이란 물건의 독립성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공부하겠지만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을 때 그때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을 때. 근데 지금 기초공사만 진행 중인 상태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기둥, 지붕, 주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기둥, 지붕, 주벽이 없다는 것은 건물 소유권이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없겠죠. 그죠? 지금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 을이 딱 보니까 이 집이 참 마음에 들어요. 경사진 토지다 보니까 전망이 좋겠죠. 그래서 이 집을 사고 싶어요. 그래서 을이 갑한테 얘기를 하죠. 아저씨 이 집 지어서 저한테 파세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도 팔라고 짓는 집이요. 네가 사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청약과 승낙이 의사협치로 이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약정을 했냐면 7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7월 10일 날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중도금 4천만 원 입금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달 후에 그러니까 공사가 완성된 두 달 후에 9월 10일 날 잔금 5천만 원을 입금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잔금 5천만 원.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날짜가 7월 10일이 지났어요. 근데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이 돈 달라고 청구하겠죠. 계속 돈을 안 줍니다.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중도금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없는가? 그럼 보세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건 결국 뭘 판단하고자 하는 거냐면 갑한테 권리가 있는 거 없는가? 이거 판단하고자 하는 거죠. 맞죠? 그럼 권리가 있는 거 없는가? 이건 뭘 판단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걸 판단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약이 유효가 돼야만 뭐가 발생합니까? 권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볼까요? 갑과 을이 계약 체결했는가 안 했는가 볼까요? 계약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계약 체결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 존재하죠. 목적이 있죠? 장래에 발생하게 될 소유권을 넘겨주기라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약과 승낙의 의사협치 있었잖아요. 그럼 계약 성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조금 전에 제가 성립의 문제하고 효력의 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성립은 됐죠. 근데 성립이 됐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가 발생합니까? 아니죠. 권리가 발생하려면 어떤 요건 갖춰야 됩니까? 효력 요건이요. 그러면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있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 파트 효력 요건이 뭐였습니까?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지금 소유권이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죠. 그럼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확정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확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다. 유효한 계약이 된다는 것은 이 친구한테 중도금 지급 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정 파트, 이런 쟁점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파트는요, 케이스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케이스는 금방 잊어버리셔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대신 시험용으로는 이 지문 하나 기억하세요. 확정 파트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밑줄 칠 것은 교재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보시면 파란색 2번 목차를 보세요. 예, 파란색 2번 목차 보시면 목적이 확정이라고 써있죠. 그 확정 파트에서 양가로 1번 내용을 답이죠 쳐놓으세요. 양가로 1번 내용을 답이죠 쳐놓으세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의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법률의 성립 당시에 확정이 돼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법률행위 내용을 실현할 때까지 확정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확정 가능성만 있어도 당해 계약은 유효 적법한 계약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겠습니까? 목적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이렇게 써있죠? 양가로 3번. 이 내용을 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밑줄 쳐놓으시고 양가로 3번 내용을 다 밑줄 쳐놓으시고 옆에다가 페이지 50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페이지 50페이지. 그리고 이거는 50페이지 진도를 나갈 때 그때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밑줄은 여기서 치고 50페이지 진도 나갈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확정 파트는 지금 단계에서는 양가로 1번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쪽 보세요. 양당사가 얻어낸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가능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목적. 가능한 목적일 때만 국가에서 도와줄 수 있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내용이죠. 가능한 목적일 때만 국가가 도와줄 수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법적 효과는 뭐가 되는 거냐면 무효가 돼요. 이 불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가능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는 무효가 되면서 권리 변동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볼까요? 가장 쉬운 예. 갑과 을 사이에서 도급 계약을 합니다. 도급 계약. 이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을 대가로 금전을 지급키로 하는 계약이 도급 계약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어떤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해주면 돈 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어떤 일을 맡겼는가 봤더니 갑이 고급 펜션을 하나 지어달래요. 고급 펜션 아니면 별장을 하나 지어달래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당신이 건축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3천만 원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건축 도급 계약.